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본법인 천명의 이재호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찍으면서 주로 유료분 계산, 보통 이제 기초적인 거죠. 유료분 계산 방법,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비율, 분할 비율,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료분 대법원 그러니까 이 하급식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 재판부는 저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건 이제 사실 판단의 문제라고 부르죠. 사실 판단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판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보고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학업식마다 좀 틀릴 수 있고 판사님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학업식 판례가 있어서 그거를 일일이 다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대법원 판례는 틀립니다. 이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는 어떤 법리, 유류분이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이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학업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이제 유류분 계산이라든가 상속재산 분할 비율,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립이 되는데 이 유류분 계산해봐야 1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쟁점도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 유류분 판례를 몰라서 대법원 판례를 몰라서 재판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은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 유류분 계산 법리, 반환 방법, 반환 비율, 일반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과연 이 기본만 알면 법리, 민법 규정 8개밖에 안 되는 민법 규정을 알면 유류분을 다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저희가 최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받았던 판결을 예를 들어서 각 유류분 소송의 쟁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실무죠, 실무. 실무입니다. 유류분 계산식이나 대법원 판례는 전략 전술의 교과서라고 보면 실제로 학업심의 판결은 전쟁의 현장이죠. 자, 가족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일남이 있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1, 2, 손주 2명입니다. 여기에 인력, 딸이 있고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이게 사위죠. 이런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사망을 하셨죠. 어머니가 근데 이제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았고 재산은 최소한 100억 이상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해도 100억이 넘으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가 며느리죠. 며느리한테 부동산과 주식, 이 가족법을 갖고 계신데 그 주식을 증여됐습니다. 이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게 한 26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증여를 했습니다. 일남한테는 10억 주식을 증여를 했고 유증입니다. 유증. 유증이고 여기에 현금도 증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현금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10억 주식, 여기도 10억 주식,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금, 주식, 10억.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 따님은, 이제, 이 남편분하고,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해외에 계시는데,
일심, 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류분은, 네. 따님의 유류분은 4분의 1이죠. 네.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10억, 뭐, 이렇게.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자, 이 상태인데, 자, 이 10억 현금 증여에 있습니다. 이거는 유류분 반환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속인입니다, 이 상속인. 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증여를 하든,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예. 이 배우자는 엄밀하게 따지면, 네,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이내, 예, 1년 이내. 사망 1년 이내에 한 증여만이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이 며느리가, 예, 며느리한테 한 20억의 부동산 증여와 주식 26억, 그리고 현금, 예, 제가 기억한 4억 정도 됩니다. 예. 한 50억이죠. 예. 이 50억에, 예, 이 재산이 과연 유류분 반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손주 2명, 예, 이건 이제 유언으로, 유증을 했습니다, 유증. 예, 여기도 유증이고, 그러니까 유증이기 때문에, 예, 유언공증이죠. 예, 유언공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포함이 될 것이고, 포함이 됩니다. 여기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 예. 현금이 포함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이제 사전 증명 거죠, 증명. 1년 이내도 있고, 뭐 1년 그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며느리의 증여한 거에 대해서 10억, 네, 10억, 뭐, 12억, 네, 12억, 12억. 요거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유류분, 네, 12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증여한 50억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면 이 따님은 12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네, 청구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제3자를 보는 거죠, 제3자.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제3자를 본다면, 예, 이 12억 5천만 원은 유류분에서 공제가 됩니다. 빠지죠. 빠지게 되면, 예, 이 10억이 이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곱하기 4분의 1이거든요. 40억이 나머지 재산이, 이 재산까지 40억이 넘어야, 이제 그 중에, 뭐, 4분의 1씩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떻게 판단했냐면, 지금 이게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네, 상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심을 보겠습니다. 며느리를 제3자로 봤습니다. 네, 제3자로 봤습니다. 제3자로 보니까 당연히, 네, 유류분 계산에서, 네, 배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려면 1년 이내이거나 또는 그 전이라 하더라도 전체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증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돼야 유류분에 침해 의사가 있다고 보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침해 의사. 1심은 근데 그 당시에 이 1년 이전이고 전체 재산이 2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주들 현금 증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내 것만, 네, 포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며느리하고 똑같이 봤습니다. 제3자라고. 네,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성년입니다. 성년. 네.
결국 이렇게 계산을 뽑아보니 유류분이 없다는 거죠. 부족한 유류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10억을 받았고 또 뭐 보험금을 들어서 2억 얼마를 받았고 뭐 상속재산으로 몇 억 남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고 나면 며느리가 빠지고 손주들 빠지고 나니까 반환받을 게 없다. 이렇게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각이죠, 기각. 전부 기각입니다. 유류분. 유류분 전부 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1심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에 항소심도 졌으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일단 항소심, 2심입니다, 이게.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며느리,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같다. 것과 같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봤습니다.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면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류분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1심은 며느리를 제3자로 봤습니다. 제3자로 봤기 때문에 반환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근데 2심은 서울고등법원은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봤습니다, 이거를. 네, 여러분, 계산에 넘어갔습니다. 왜 틀리냐? 실제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 상담을 받으면, 아버지가 일남에게 집을 증여했다,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와가지고,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보면, 며느리하고 2분의 1씩 기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2분의 1씩.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아들한테 증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틀립니다, 개념이 이게. 1심 판단대로 가면 그 증여한 거의 2분의 1은 배제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아들한테 증여한 거로 본다면 이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들어가고 아들이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사실상 이거는 이 증여 과정이라든가 이 증여 목적물이 뭐냐,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거를 며느리한테 증여한 거를 아들한테 증여한 걸로 보냐면, 자, 이게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법인입니다. 네, 비상장 법인이에요. 주주가 아들, 딸, 망인, 어머니죠, 어머니. 네.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법인입니다, 가족법인. 가족들이 주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재산가액이 이 법인만 해도 거의 100억대가 넘는데, 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원래 어머니가 이만큼 갖고 계시고, 딸은 요만큼, 아들은 요만큼 갖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이걸 며느리한테 줬습니다. 요만큼을 잘라서. 그리고 요만큼을 잘라서 아들, 딸, 손자 2명에게 4분의 1씩 유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이것이 그대로 실현됐다면 어머니의 의사는 뭐냐? 며느리하고 아들 부부, 아들 자녀 2명 하고 딸, 이렇게 이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결국 근데 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그럼 며느리가 이 법인에 대해서 한 게 있느냐? 기업.
기회 없죠. 기회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며느리는 직원으로 등재는 되어 있습니다.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 사회에서도 되지만 사실상 원래 여기 직원도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뭐 어머니 운전기사도 있고 며느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이 어머니가 이거 아들한테 누구나 마찬가지죠. 아들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아들 부부, 아들 가족한테 준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 며느리가 아니고 제3자다 정말로 뭐 지인이라든가 또는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일개 직원이라든가 이렇다면 과연 이 주식을 줬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주죠. 준 이유는 20억이 넘어가는 주식을 준 이유는 며느리 때문에 준 겁니다. 이 아들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그 이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그걸 본 거죠. 재판부는 그걸 본 겁니다. 며느리이기 때문에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어머니는 며느리, 손자, 아들 이외에는 증여한 게 없습니다. 누구한테. 오로지 이 가족들한테만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3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민법 1114조에 제3자 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유류분 사건에서 며느리나 손자를 제3자로 주장합니다. 피고가. 며느리나 손자 거의 다 제3자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3자를 인정받으면 유류분 반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며느리, 손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냐? 정말로 뭐 기부하는 거 있어요. 기부. 뭐 병원에 재단, 이런 뭐 사회복지단체 또는 완전히 다른 제3자. 실제로 제3자한테 증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뭐 자기 옛날에 같은 동료 뭐 이런 뭐 자기 때 죽기 전에 뭐 이런 시세를 많이 졌던 사람들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지. 며느리, 손자를 완전히 뭐 분리해가지고 제3자로 본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이렇게 제3자라고 돼 있는데, 제3자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제3자로, 3자인 경우에는 1년 이내다만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하는 제3자는, 며느리하고 손자는 이런 사람들 아니고, 완전히 제3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이 며느리는 사실상 아들과 공동운명체입니다. 경제적 공동운명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들한테 증여한 것과 동일하다고 본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손자한테 현금 증여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류분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년이거든요. 성년이고 그렇게 전체 재산에 대해서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를 했습니다. 결국 이 항소심은 어떻게 받았냐면 전체 다해서 18억 정도 유류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법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한 130개 된다고.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법리는 130개 됩니다. 판례를 보면. 자, 근데 경치는 것도 있고. 자, 이것만 갖고 재판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판단입니다. 사실 판단. 사실 판단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실제로 증여냐 아니냐 이걸 봅니다. 증여로 증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봅니다. 이거 많이 다툽니다. 두 번째, 증여가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특별식이냐는 문제죠.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급식에 일인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확실한데 어떤 건 애매모호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증여로 볼지 안 볼지는 사건마다 틀립니다. 어떤 판사님은 또 인정하는 판사님도 계시고 어떤 판사님은 인정 안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증여가 인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특별수도 넣느냐 맞느냐 1심은 안 넣고 2심은 넣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누가 왔네요. 예.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소송을 하신다면 이런 메커니즘이죠. 예. 메커니즘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거를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인정받아야 될 것이고 아들한테 준 것과 동일하다. 피고 입장에서는 제3자로 주장을 하겠죠. 예.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판사님의 정권이지만 어떻게 중요한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결정할지 제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님을 설득은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노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무적인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예, 지금 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